예, 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허씨입니다. 예,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시장을 냉정하게 볼 자신이 없으면 투자를 접는 게 맞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오늘 제가 팩트를 좀 꼽을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기분이 나쁠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나가기를 눌러주시는 게 나아요. 자, 제가 지금 보니까 신규 시청자들 대부분이 알트에 물려가지고 막 손실 보고 그거 복구하려고 종목 갈아타고 단타 치고 물 타고 그러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20대는 그럴 수 있다 칩시다. 근데 본인이 30대가 넘었다. 근데도 내가 지금 그러고 있다. 그런 분들은 지금 제발 좀 정신 좀 차리세요. 예? 그런 식으로 투자해가지고 부자 살 것 같았으면요. 대한민국에 부자 아닌 사람이 없어요. 예. 지금 비트코인 가격 95.7K인데요. 2023년 1월부터 지금까지 7배 상승했어요. 비트 투자한 사람들은 완전히 꼭대기에 물린 사람들 아니면 다들 수익 보고 있습니다. 근데 본인이 리스크 감수하고 큰 수익 원해가지고 알트 들어가셨으면 리스크는 본인이 감수하셔야 되는 겁니다. 누가 알트 사라고 뭐 칼 들고 협박했어요. 등 떠밀었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트럼프가 당선되고 11월부터 12월 초까지 비트코인 67K에서 90K, 100K 갈 때 알트코인은 2배, 3배, 많은 건 5배, 6배 올라간 것도 있어요. 그때는 수익률 좋다고 막 행복해 하다가 지금 비트 조정받을 때 알트 더 크게 하락하니까 지금은 막 누가 원망스럽고 막 미칠 것 같고 그래요. 그런 돈놈 심보가 어디 있어요. 본인이 좋다고 알트 들어갔으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끝까지 들고 가세요. 트럼프 당선되고 규제가 명확해지고 알트코인에 뭐 호재들이 막 나올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법안이 막 발의되고. 근데 지금 SEC 의장 뭐 선임도 안 된 상태예요. 지금 상원에서 투표하고 있거든요. 폴 에킨스. 근데 지금 뭐 규제가 뭐가 나온 것도 없는데 이미 벌써 뭐 좌절하고 막 그거는 아니죠. 맞잖아요. 자, 매몰 비용의 오류를 범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건 신중하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3,000원에 알트 뭐 하나 샀는데 그거 1,500원 됐다고 해가지고 내가 지금 무지성으로 막 물 타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알트 선택한 종목이 지금 막 힌트들이 좀 나오고 있잖아요. 이 힌트들에 부합하는지 매력적인 게 맞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본인 평단보다 하락했다고 아무 생각 없이 물 타는 사람들이 많아요. 처음에는 알트는 위험하니까 500만원만 투자해야지 했다가 본인 평단보다 막 낮아지니까 그 500만원이 1000만원이 되고 2000만원이 되고 5000만원이 되고 그런 사람들을 제가 너무 많이 봐서 그래요. 본인이 지금 그러고 있진 않은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제가 2월 달에 비트코인, 알트코인 뭐 불장 한번 큰 펌핑이 한번 올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지금까지는 관점이 틀렸어요. 제가 그거 인정을 합니다. 근데 가격적으로 틀렸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직까지 2월 끝난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3월 온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가격적으로 틀렸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시장을 좀 잘 못 읽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12월 30일 날 이제 미카 규제 두 번째 스텝이 시작이 됐어요. 근데 1월 초까지 아무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안심을 하고 있었는데 1월 17일 날 유럽에서 스테이블 코인들 이제 좀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들 상폐하라는 권고가 나왔어요. 권고 사항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1월 말에 크립토닷컴이 테더를 상폐했고요. 2월 1일 날 크라켄이 테더 상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드렸죠. 테더는 무조건 뭐 달러나 국채가 아니라고 회사채나 이런 걸 담보로 대출 서비스도 해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악재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알트코인이 비트보다 더 많이 빠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리고 2월 5일 날 미국 은행 스트레스 테스트 시나리오가 발표됐는데요. 제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년보다 완화된 시나리오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막 미국의 대형 은행들이 소송도 걸고 막 이랬으니까. 근데 예전보다 크게 완화된 게 없었어요. 작년보다 크게 완화된 게 없고 그냥 뭐 기후변화에 대한 리스크 요런 거는 사라졌지만 작년이랑 비슷했어요. 그리고 추가로 5대 헤지펀드, 대형 헤지펀드 5개가 파산한다는 그런 가상 시나리오가 또 나와버린 거예요. 새로운 게. 그러니까 암호화폐 시장에는 이것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거잖아요. 그죠? 이런 시장 상황을 제가 조금 잘못 예측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2월 4일날 미국이 캐나다랑 멕시코, 중국한테 관세 때렸고 2월 10일날 중국이 또 보복 관세를 때렸잖아요. 그죠? 자, 2월 7일날 고용지표 발표됐는데 예상치보다 조금 더 좋게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또 금리 인하 물 건너갔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었고, 그리고 오늘이죠. 2월 12일 CPI 발표가 있잖아요. 지금 미국 뭐 개인 투자자들의 포커스는 어디 맞춰져 있어요? 트럼프가 관세 때리고 막 이러면 물가 올라가고 막 이럴 거 걱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가에 대한 데이터가 오늘 발표가 되니까 사람들은 좀 긴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불확실성은 항상 이제 매수세를 감소시킨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3%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3% 이상 간다고 하면 이건 시장에 또 충격이 한번 올 수 있겠죠. 근데 부합하거나 하회한다고 하면 불확실성 해소로 가격은 또 오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비트코인이요. 지금 중장기적으로는 호재가 계속 뜨고 있어요.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규제가 좀 명확해지고 뭐 상품인지 증권인지 명확하게 분류될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이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나온다는 확신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의 가격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며칠 전에 2주 전에 제가 미국 주단위 채택이 법안이 13개 주에서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20개 이상이에요. 예. 비트코인 비추 가자는 법안이 제출된 주가 20개가 넘는 겁니다. 그리고 SEC하고 바이낸스하고 지금 소송 중에 있잖아요. SEC가 바이낸스 소송을 걸었는데 이걸 지금 SEC에서 소송 중지 요청을 했어요. 60일 동안. 그래서 바이낸스도 이거를 뭐 동의했고, 그래서 이 소송은 앞으로 60일 정도 중지가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게리 겐슬러가 있을 때 소송을 걸었던 건데 지금 SEC가 암호화폐 정책을 재조정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코인베이스하고도 소송이 진행 중이잖아요. SEC가 이제 뭐 자사 플랫폼에서 막 가상 자산 뭐 이렇게 거래되고 있는 게 증권법 위반이다 뭐 이런 걸로 소송을 하고 있는데 이거 코인베이스가 중간 항소를 했어요. 그래서 2월 14일까지 SEC가 명확한 입장을 밝혀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SEC는 어떤 선택을 할까? 항소를 반대한다고 하면 게리 겐슬러가 있을 때 그 입장을 계속 고수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가장 안 좋은 거. 항소를 만약에 수용한다라고 하면 새로운 지도부 하에서 암호화폐 규제 접근 방식을 재검토하겠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연장 요청을 한다고 하면 이것도 추가 검토를 위한 거고, 소송을 취하한다고 하면 이건 가장 좋은 거겠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번 대응이 새로운 지도부 하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접근 방식이 어떻게 변화될지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다. 근데 바이낸스한테 지금 소송 중지 요청을 했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항소를 수용하거나 연장 요청을 할 확률이 많겠죠. 그래서 이것도 지금 당장에 뭐 호재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제 그래도 SEC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있다. 이 암호화폐를 증권법으로 분류했던 걸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있다. 뭐 요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FTX 상황 같은 경우에도 저는 2월 초에 시작이 될 줄 알았어요. FTX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근데 이게 2월 18일부터 상환된다고 이제 정확한 날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차 상환 금액이 65억에서 7억 70억 달러 정도 될 거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건 마찬가지로 지금 2월 18일부터 그럼 상환된다. 그럼 이 상환 받은 사람들의 일부 자금은 시장으로 다시 유입될 수 있겠죠. 그럼 2월 18일부터 유동성이 또 좀 공급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자, 그리고 CPI 발표가 있어요. 지금 미국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트럼프 관세 때문에 물가가 상승하지 않을까. 뭐 이걸 제일 우려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그 우려는 트럼프가 당선되기 직전부터 나왔어요. 그래서 가격을 보시면은 10월 달에도 CPI 발표가 나서 가격이 상승했고, 11월 달에도 CPI 발표가 나고 상승했고, 12월 달에도 1월 달에도 CPI 발표가 나고 상승했고, 12월 달에도 CPI 발표가 나고 상승했고, 1월 달에도 CPI 발표가 나고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번에도 CPI 발표가 나고 뭐 괜찮게 나오거나 하면 상승할 수 있겠죠.
뭐 과거 패턴 뭐 또 사이클 뭐 끝났다 뭐 이래놓고 과거 패턴 가지고 왔다고 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건 과거 패턴이라기보다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물가에 대한 이슈가 있으니 CPI 발표 나고 나면 이게 조금 안정적으로 나오면 또 수요 매수세가 또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최근에 USDC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어마어마하게 됐어요. 1월 달부터 지금까지 거의 80억 달러가 이제 발행이 됐거든요. 이 80억 달러의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됐다고 하면 비트코인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을 해야 되는데, 비트코인 가격은 그에 비해 상승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두 개죠. 유입도 많았는데 유출이 더 많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반대로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이 많이 발행됐지만 비트코인 상승을 하지 못했던 이유는 뭔가 어떤 기관에서 엄청난 비트코인을 OTC나 장외거래로 매수했을 거다, 이런 예측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거래소에서 거래돼서 뭐 수요도 많았지만 뭐 매도도 많았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해요. 저는 누군가가, 어떤 기관이 이 엄청나게 많은 양의 비트코인을 장외거래, OTC 거래로 매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바이낸스 보시면은 뭐 바이낸스 거래소가 가지고 있는 물량을 뭐 바이낸스가 팔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바이낸스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죠. 하지만 그건 거래소에다가 던진 게 아니라는 거지, OTC 거래로 어디다가 물량을 안 줬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나오는 기사들 보면 지금 거래소 물량이 3년 내 최저로 떨어졌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 거래소에 있는 그런 물량들을 누군가가 스테이블 코인을 엄청나게 발행해서 OTC 거래로 매집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조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누구일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가장 유력하다고 제가 생각이 되는 건, 비트코인 지금 현물 상한에 대한 옵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물 ETF가 승인될 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 ETF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물량을 미리 발행사들이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미리 조금 매집을 했을 거고, 플러스 그때는 GBTC 매도 물량이 많았기 때문에 시장에 막 엄청난 상승을 이끌지 않고도 그런 물량들을 넘겨받을 수가 있었다. 근데 지금 이제 현물 상환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지금까지는 그냥 현금 상환만 됐는데 이제는 현물도 상환할 수 있다고 돼버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는 발행사들이 물량을 조금 확보해 놔야 되지 않나, 유동성을 공급하고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저는 이게 뭔가 이제 블랙록 같은 이런 발행사들이 뭔가 조금 매집의 움직임이 있지 않았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제가 사이클이 끝났다고 이야기한 게 상승이 끝났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그냥 사이클대로 가면 올해 비트코인 상승은 끝나고 이제 내년부터는, 올해 말에서 내년부터는 하락이 시작돼야 되는데, 예전 같은 그런 패턴이 안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상승은 짧고 하락도 짧았어요. 그리고 횡보가 길었지만 지금은 그런 냉각기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사이클에 얽매여 가지고 막 투자를 고려하기보다는, 뭐 사이클에 뭐 다다랐을 때 거품이 많이 꼈고 하락할 것 같으면 그때 돼서 매도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살 때부터 미리 올해 끝나니까 뭐 이런 생각하면서 투자하시기에는 지금 진짜 무리한 투자밖에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